그러니까 기록하면서. 네. 네, 안녕하세요. 177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이스 디스커버리에 새로운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시의원 뭐 이런 분들을 모신 적이 없었는데, 인천시 시의회에 이강구 시의원님을 모시고 인천시 어떤 시의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천시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의회 이강구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우선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00만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를 품은 송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송도에는 우리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제 마이스 관련해서 그런 인프라 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해서 특별히 우리 또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 네, 제가 그때 처음 뵀었을 때 이야기 네, 들어봤더니 사실은 이제 네. 지금 현재 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이전에도 광고 홍보 이런 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맞나요? 네. 제가 여정 활동한 지 이제 10년 됐는데 그 아, 전에 이제 제가 사업체를 운영했었을 때 사실 이제 음. 전시 파트 관련한 아, 회사를 좀 운영한 적이 있어서 아, 그래도 이제 이 컨벤션하고 전시 산업, 전시 장치 이런 쪽에 좀 아.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마이스 산업 자체가 좀 아주 생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죠. 사업 한참 할 때 이 이제 전시 시설 해가지고 뭐 서울 뭐 뿐만 아니라 네. 코엑스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아, 부산, 광주, 뭐 울산, 대구 안 가본 제주도까지 안 가본 곳 해외까지도 음, 거기 음. 이제 그 전용 홍보관 운영 어, 주체가 좀 되어서 이제 어, 사업 경력을 좀 이제 펼쳐 나갔던 기억이 나서 더욱 어, 더 반가운 것 같고 또 네, 그게 이제 제가 또 의정 활동 하는데 또 이제 문화관광 네. 마이스 이런 쪽 이제 상임위여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관광 상임위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아시고 관심이 있으실까요? 사실 인천 자체가 이 마이스 산업 자체가 되게 불모지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시설 인프라가 생기고 나서 사실 음, 이제 마이스과라는 것도 최근 이제 생긴 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관광보다도 마이스를 더 우선해 두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이 특히 유난히 조금 더 되게 마이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인천은 더 마이스를 아, 강조하는 상황일까요? 사실은 인천이 뭐 수도권에 지만 서울하고 경기도에 항상 조금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 도시로서의 조금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좀 약했죠. 음, 그래서 근데 사실 수도권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바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차별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는 이제 인천도 인구도 이제 그 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음,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그 송도, 영종, 청라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런 이제 미래의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런 마이스 산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 시설 인프라들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면서 특히 또 이제 마이스 특화지구라고 그런 것까지 또 음, 하면서 이 이제 마이스 산업에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공항을 품었고 네. 또 세계적인 공항을 품었고 또 항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또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닿는 도시가 또 인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산업으로 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사실 송도 국제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초기에 만들어질 때부터 송도 컨벤시아가 이제 거기에 들어섰는데 송도 네네. 컨벤시아가 생기고 나서 인천에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어, 네, 그동안 이 컨벤시아에서 하고 있는 뭐 국제회의라든가 큰 전시 행사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이 사실 이런 이제 인프라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하는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 그동안 이런 모든 전시 행사라든가 이런 컨벤션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로 가야 되고 음, 경기도 일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생기면서 이제 자칫 인천도 이런 큰 대형 행사들을 이게 시민들이 직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관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확대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인천도 이제 이런 컨벤션 효과를 이제 받아서 마이스 산업들이 이제 하기에 충분한 도시다라는 음, 것들을 이제 점차 이제 막 인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사실은 그동안 서울이나 일산 다른 큰 전시 행사 이런 데서 했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인천에서도 지금 이제 열리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해 거듭될수록 관람객들도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생기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낙수 효과라고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음. 되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음, 저희가 다른 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이제 음, 연말 음. 연초가 되면 예산 뭐 이런 작업들이 나오고 시의회나 이런 데 보고하고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맞아요. 눈에 네.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쵸. 눈에 네,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시의원분들이 조금 더 우리 산업에 대해서 음,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음, 지금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수 효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 효과가 그리고 또 바로 단기간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는 나타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막 올해 어떻게 됐고 그리고 당장 그래서 뭐 몇 음, 명이 음, 일자리가 생겼고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라고 하셔서 되게 음, 어려워하는데 음, 저희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시의원분들을 만약에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네. 어떤 포인트를 고민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예로 최근에 네. 어,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트쇼가 있었어요. 아, 네, 서울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이나 네. 부산에서만 거의 있던 어, 예술 아트쇼가 네, 크게 좀 이제 열렸는데 네, 이제 큰 이제 전시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전시장이 일단은 네. 갖춰지다 보니까 한 5천여 점의 작품들이 이제 여기에서 전시가 어, 되었는데 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4일간 6만 5천 명이 오셨어요. 6만 5천 명이요? 6만 5천 명. 오, 네. 단일 행사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 와가지고 어, 계속 이제 언론에서 뭐 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음, 그리고 음, 거의 뭐 일명 뭐 대박 음, 났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미술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했지만 이 음, 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우리 이제 음, 시나 음, 대행하는 이 관광공사에서도 되게 고무적인 그런 음,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사실은 어, 행사마다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는 없지만 내용 자체가 좀 좋은 행사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 인천시가 이제 각종 행사마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효율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음, 이제는 비용을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해줘도 음, 민간 업체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데서 전시 행사라든가 다양한 그런 음, 것들을 좀 열어주면 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음. 훨씬 더 비용 대비 많은 큰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또, 뭐, 가끔 인터넷에 이야기 들어보면, 음, 구도심하고, 이게 송도 컨벤시아가 송도에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송도 음, 사람들만,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송도 컨벤시아에 만족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럼요. 일단 사실 저도 이제 되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의회에서도 항상 좀 갈등이 생기는 요지가 그러니까 인천 인구가 300만이고 송도 인구가 20만인데 어, 사실 20만으로 컨벤션을 다 채울 수는 없죠. 그렇죠. 결국은 이 원도심에 있는 많은 인천 시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인천 시민들이 인천 안에서 이런 이제 컨벤션 센터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음, 이런 데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저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관람했던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인천 안으로 들어왔다는데 일단은 고무적인 거고 어 사실은 이제 이게 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런 대형 컨벤션 센터를 원도심에다 짓기는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 도시니까 그게 음, 이제 가능해서 만들어진 건데 음, 사실은 송도 같은 경우는 이 컨벤션 센터 하나만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주변에 이제 관광지 그리고 호텔 음, 그리고 뭐 바다를 낀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제 도시로 하다 음, 보니까 사실은 컨벤션 참여하러 오고 왔다가도 주변에 이제 바로 근접지에 이렇게 관광,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어, 시설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훨씬 더 뭔가 이 이제 다른 시민들에게는 기회죠. 이런 행사도 어, 참여하고 주변에 이제 어, 관광, 쇼핑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송도가 잘 만들어져야 또 우리 음. 인천 시민들도 뭐 자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GTX 노선이 송도에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 컨벤시아 거의 네. 앞에 네. 어, 그 GTX 피노선이 예, 어, 시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년에 착공을 해요. 내년에 어, 착공을 하면 훨씬 더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그동안은 인천에서 서울로 뭐 사실은 가는 경우잖아요. 거의 네네네. 서울에서 인천 오는 경우 되게 드문데 네. 이제는 서울 분들도 인천에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참여도 좋고 특히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천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서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네. 노을이 가장 또 멋진 그런 아, 도시가 네네. 또 송도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30분이면 서울에서 이제 송도를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전시 행사 이런 것들이 열리고 하면 훨씬 더 저는 많은 분들이 관람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분들도 단순하게 이제 인천에 와서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뭐 서해 바다를 같이 관광 음, 코스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훨씬 더 접근성이 쉬워져서 훨씬 더 이제 인천이 이런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음. GTX 비노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음, 서해가 음, 그 노을이 있는 곳인데 사실 네. 저희가 뭐 컨벤션 하러도 인천에 송도 컨벤션에 가보고 했는데 그 노을과 음. 연계된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관광을 뭔가 그 그래서 시간대에. 제가 지금 이제 네. 네, 야,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네. 시티 투어 개념으로 해서 선셋 투어 이런 것들도 사실 상품이 있긴 아, 있는데 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 요즘은 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와서 음. 이제 그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부산 가면 강환대교 아시죠? 네네네네네. 강환대교에서 바다와 강환대교의 대교. 경관과 같이 해서 인증샷을 네. 많이 찍곤 하는데 우리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대교가 그러니까 광안대교 역할을 하고 어, 그 해변 공원에 노을이 있다 보니까 음, 훨씬 더 멋진 음, 경관을 연출해서 요즘 음. 이제 되게 어 그 무슨 조회수 뭐 이런 거 아, 있잖아요. 뭐 지역 뭐 선호 조회수 이런 거 했어도 이제 송도가 항상 이게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녀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꼭 우리 네, 송도를 오시면 네. 송도에 뭐 센트럴 파크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첫 번째는 노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송도에 이제 롱비치 파크라고 해서 노을을 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꼭 그걸 추천해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사실 뭐이 의원님 지역군 네, 송도이시긴 하신데, 지금 이제 인스파이어도 개장을 하고, 네, 파라다이스 시티도 있고, 인스파이어가 뭐 지금 1단계밖에 개장 네네네, 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크게 개장을 하던데, 이런 이 인천 네네. 지역에 있는 다양한
뭐라 그러죠? 행사를 할 수 있는 음, 공간이라고 얘기해야 덜덜, 네, 되나요? 네, 그런 인프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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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네. 생각해 보시면 인천의 마이스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네. 화요일 날, 그제 저희 이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좀 아, 요청을 드려서 아, 사실 인스파이어에 다녀왔어요. 아, 현장 방문을 가서, 네. 아, 저희가 이제 딱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1호 네. 아레나. 네, 네, 아, 아레나죠. 맞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1호거든요. 네네. 정식으로 된 아레나 네. 1호를 개장을 지금 해서 음,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멜론 음악 그 관련 쇼도 했었는데 음,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컨벤션 시설도 그렇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그 전에도 파라다이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느 정도 그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영종도에 큰 두 개 그리고 송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청라에도 뭐 도움 형태의 그런 시설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국내의 행사들도 서울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었죠. 네네. 서울하고 이제 아마 경기도에서 집중이 네. 됐었던 것들도 아마 이 접근성이 되게 이제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 음, 인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영종도 같은 경우나 송도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쪽으로 사실은 이제 활용되기 되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되어지고 어, 근데 어,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K-팝 같은 경우는 음, 외국으로 더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음, 내려서 뭐 10분, 네. 20분이면 그쵸. 그런 컨벤션 너무 행사장까지 다 좋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는 국내보다도 어, 해외에 관련된 이런 아, 전시 산업 그리고 네. 컨벤션 그 마이스 산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아, 아마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동안 서울, 경기, 뭐 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개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송도와 송도 컨벤시아에 네. 대해, 마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네.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좀 너무 늦게 접속이 돼서 죄송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 네, 우리 그 학생들하고 네, 나중에 한번 송도 한번 오시면 네, 제가 네, 네. 가이드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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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